80화 사음에 대하여. 사음은 불자들에게 셋째로 엄금한 계율인데 부부 이외의 이성의 관계를 사음이라 한다. 부부는 한번 탈선하기 시작하면 막기 어렵다. 또 사음은 불행의 씨앗이며 파멸의 문이다. 그러므로 사음은 4가지 허물이 생기는데, 첫째, 부덕을 초래하며, 둘째, 마음이 편치 않고, 셋째, 비난을 받으며, 넷째, 지옥에 떨어진다. 사음은 욕심 때문이며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는 격과 같다.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별것 아닌데도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 때문에 훔쳐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탐욕이란 아편과 같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길들여 놓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폐가 망신하는 예가 허다하다. 그 한 예로 이시조선 말 강원도 회양군 어느 마을에 윤씨 형제가 같이 급제하였는데 조정의 당파 싸움만 일삼고 정치는 날로 부패해가고 있는 판국이라 본래 고결한 성품을 가진 윤씨 형제는 그만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인 회양고을 두매산골에 돌아와 초야에 묻혀 전원 생활을 하였다. 동생 윤씨의 부인은 당대의 보기 드문 절대가인으로서 수분을 빨아올린 꽃처럼 희고 윤기 있는 피부와 호수같이 맑은 눈에 알맞게 도톰한 습기찬 장밋빛 입술로 애교 있는 웃음을 살짝 머금은 자태는 보는 사람이 넋을 잃을 만큼 뛰어난 미인이었을 뿐 아니라 글도 문장이었다. 윤씨 역시 훤출한 미남이어서 누가 보아도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윤씨 부부는 때로는 김도 매고 때로는 시도 화답하며 조용한 세월을 지키고 오순도순 금슬락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이때 평양감사의 아들이 호화로운 행장을 차리고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에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윤씨의 부인이 개울에서 삶을 헹구고 있는 것을 보고 평양감사의 아들은 말을 멈추고 서서 한참이나 넋 빠진 사람처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 곳을 떠나려고 하니 자석에 끌리는 쇠부티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다 말을 메고 앉아서 정신없이 부인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삶을 다 헹군 부인이 삼그릇을 들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데 알맞은 몸매의 동정깃 위로 야릇이 보이는 희고 깨끗한 목덜미의 유연한 자태는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어느 초가집 안으로 사라졌는데 평양감사 아들의 젊은 간장을 있는 대로 다 녹여주었다. 그 부인이 들어간 집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던 감사 아들은 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석양이 너웃너웃 할 때쯤에 그 부인이 들어간 집 문 앞에 이르러 주인을 찾으니 이목이 수려한 젊은 선비가 나왔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청하니 집 주인은 흔연히 맞아들여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은 손님을 보고 이거 참 죄송합니다만 혼자 쉬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사가 들어서 큰 댁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하고 윤 씨는 이웃 마을에 있는 큰 댁으로 갔다. 평양 감사 아들로 보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으며 절호의 기회였다. 너댓집 되는 초가가 어둠 속으로 잠겨들자 밤은 무덤같이 고요한데 묘안을 짜내기에 골치를 앓던 감사 아들이 문짝도 없이 포장 한 겹 드리워진 아랫방을 기웃거리다가 다시 한번 놀랬다. 그것은 놀랄 만큼 하얀 허벅지를 살짝 드러내놓고 삼을 삼고 있는 부인은 옆에 펴놓은 논어책을 보아가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이는 그 어엿한 품위와 고고한 인품은 도저히 어떤 폭력이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양감사 아들은 생각다 못하여 편지를 몇 자 써서 아랫방에다 던졌다. 소근옥골도 호산토요. 귀비화용도 마외진이라. 인생이 봄비무정물이니 막석금야일러신 하소서. 뜻을 번역하면 왕소군의 옷 같은 화용도 호산의 흙밥이요. 양귀비의 꽃 같은 얼굴도 마외역의 티끌일세. 인생이 본래 무정물이 아니니 오늘 밤에 몸 한번 허락하기 아끼지 마소서.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것을 읽고 난 부인은 붓을 들고 그 종이 뒤에다 답을 써서 윗방에다 던졌다. 일천간장 다 조이며 목에 침이 마르도록 반응을 기다리던 감사 아들은 얼른 편지를 주워 읽어보니 첩재산중하여 무의하신 터니
천만의회 화간이 낙내 운간이나 연이나 군도 유부 지군이요. 첩도 유부 자첩이라. 막설비례하시고 속속귀정 하소서. 뜻을 번역하면 첩이 산중에 있어. 이 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니 천만 뜻밖에도 빛나는 편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당신도 부인이 있는 분이요. 첩도 남편이 있는 여자라 예의가 아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속속히 마음 돌리소서. 이와 같은 글을 본 평양감사아들은 땅이 꺼져라 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 힘없이 피식 들어 누워 목침을 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일각일각 밤은 깊어만 갔다. 시간은 감사아들의 초조한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서 윤 씨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간밤을 뜬 눈으로 세운 감사아들은 아침밥을 입에 떠넣으니 왕물에 같이 까끄러워 넘어가지 않았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금강산 구경도 집어치우고 평양으로 되돌아간 감사아들은 그만 상사병이 되어 급기야는 몸져눕게 되었는데 별별 약을 다해도 효험이 없이 마침내 사경에 이르렀다. 그쯤 되자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다. 외아들의 병의 원인을 안평양 감사는 야 이놈아, 진작 이야기할 일이지. 내가 평양 감사로서 그까지 촌놈의 계집 하나쯤 가지고 너의 소원을 못 들어줄 줄 알았더냐? 하고 꾸짖었다. 그 다음날 날랜 포교들 4, 5명을 불러 불문곡직하고 속희가 데려오라는 감사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감사의 명을 받은 포교들은 질풍같이 윤 씨 집에 들이닥쳐 윤 씨의 부인을 끌어내어 동여서 말에 태웠다. 부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유를 잃고 포교들에게 끌려나가고 그것을 제지하려던 윤 씨는 억센 포교들에게 육모방망이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부인은 소리개에게 병아리 채어가는 것처럼 자유 없는 몸으로 매를 맞고 쓰러진 남편을 바라보고 샘솟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한 발 한 발 멀어져 가는 정든 보금자리를 뒤에 남겨두고 산 구비를 돌아가며 바라보니 꿈같은 세월이 아롱진 정든 초가집이 멀어만 가는데 나무 끝에 스스린 단풍이 우수수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뒹굴었다. 길게 한숨진 부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시야에서 아물아물 멀어져가는 정든 산천을 몇 번인가 되돌아보며 그럭저럭 포교들에게 끌려 대동강 나루에 이르러 보니 한 폭의 그림 같은 평양 부중에는 무심한 저녁 연기가 바람을 타고 피어오르고 배전에 넘실거리는 푸른 강물 위에 연보랏빛 저녁 노을의 고운 낙조가 얼비치는 수면과 함께 그리운 남편과 정든 보금자리의 전경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부각되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숨 한번 길게 내쉰 부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길게 읊었다. 읊고 대동강수록하니 위여 상설전려산한데 불거 위난거역난하니 일신투처일심하니라. 뜻을 풀어보면 울면서 대동강 푸른 물을 돌아보니 감사의 위엄은 서리빨 같고 나의 절개는 산과 같은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 이 한 몸 던지면 마음은 한가하리 하고 낭랑한 음성으로 읊음이 끝나자 윤씨 부인은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강이라고 방심한 포교들은 술을 부어놓고 건커니 작커니 하며 희희낙낙 거리다가 이 뜻밖의 일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옷을 벗고 어물거릴 사이에 부인은 물살에 떠내려가서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돌아가서 감사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니 감사는 하늘이 났다 하고 펄펄 뛰며 호령호령 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감사의 아들은 윤 씨의 부인을 데려오기만 고대하던 중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만 죽고 말았다. 한편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사랑하던 아내를 뺏기고 매를 맞은 윤 씨는 하도 억울해서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더니 윤 씨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임금은 윤 씨를 암행어사로 임명했다. 그래서 윤 씨는 바로 평양으로 직행하여 모든 비위를 샅샅이 들추어 감사를 파직시키고 공무를 마친 뒤 윤 씨는 여러 날이 걸러도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대동강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사공들을 모아놓고 사연을 말하였다. 그 중에 늙은 사공이 한 달 포전에 저녁 노을질 무렵 그물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물을 끌어올리니 방금 빠진 것 같은 젊은 여인을 건져 집으로 가서 주무르고 간호하니 살아나서 회복하면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다 하여 함께 가보니 꿈속에도 못 잊는 부인이었다고 한다. 윤 씨는 부인을 그렇게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81화 왕비가 된 딸 편이 방송됩니다.